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재 회장입니다. 오늘 신고가 돌파 4가지 매수 원칙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 10여 분 정도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돌파주만 매수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가능성이 높죠. 세계적인 명인 윌리엄 오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돌파주만 매수해서 세계적인 명성과 그리고 거대한 재산을 일구는 그런 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4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이 정도만 여러분께서 숙지하고 매매에 적용한다면 반드시 성공 투자로 이어진다고 제가 나름대로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 흐름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 명심보감 보면은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인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시세 논리에 순응하는 자가 성공하고 역행하는 자가 이제 그 실패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가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검증된 거지만 5G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이 특히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탄생이 된 것이죠. 지금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계속해서 돌파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커다란 맥락으로 본다면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종목을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최고의 어떤 대한민국 최고의 커뮤니티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시대적 흐름에 맞죠. 그다음 비메모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삼성전자에서 2030년까지 133조로 투자한다고 그러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것들도 역시 시세의 어떤 그 흐름과 궤를 어떤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역으로 지금 조선철강기계화학 이런 흔히 얘기하는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는 시대 흐름에 사실 맞지가 않죠. 과거에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을 통해서 무지하게 많이 올랐죠. 역사 신고가를 돌파하고 그 무거운 대형주들이 작게는 1000%, 많게는 2000%, 300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대적 흐름과 일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해당 종목이 명확한 상승 논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투자 철학에서 핵심 가치 보유 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왕이면 업종이라든가 테마에서 1등 종목이 좋고요. 다른 경쟁업체가 범접할 수 없는 기술력 혹은 어떤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 1등주, 선도주, 주도주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2등주, 3등주는 여러분들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업종이라든가 이제 테마와 동반해야 됩니다. 사실 홀로 오르게 되면 급매매로 뚫겨 맞아요. 우리 뭐 격언에도 못한 놈이 정 맞는다 그러죠. 이 종목이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느냐 마느냐는 그 같은 반열에 있는 종목들을 같이 봐야 돼요. 그 해당 업종이 동일한 우량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테마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비메모리 테마다 그러면 유사 종목이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것은 시장의 어떤 저항 때문에 만만치 않고요. 어떤 무리를 이루면은 그만큼 신고가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 완성도를 의미합니다. 기술적 완성도라는 것은 차트의 완성도를 의미하고 이 차트를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이 잘 맞는다 혹은 안 맞는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차트는 객관적인 사실을 열거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목적은 어떤 그 수급의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을 분석하는 거예요. 당연히 정별 전환이라든가 정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역별인 종목에서는 여러분들 그 시대적 주도주가 탄생할 수가 없고 역별인 종목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울러서 신고가 사례 종목과 함께 매수 유망주 3종목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역사적 신고가 돌파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라는 것은 뭐냐면 상장일의 최고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주식이 그 특정 가격대를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상장일의 최고점을 돌파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 앞서 우리가 이제 5G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5G도 어떻습니까? 5G 테마라는 것도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이죠. 비메모리도 사실 기존에는 이제 대만의 TSMC가 뭐 마켓시가 거의 한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비메모리가 거의 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미비했죠.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이제 133조를 투자하면서 존재하지 않았던 거의 새로운 어떤 영역이고 새로운 어떤 한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은 기업도 사람처럼 이제 유기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생로병사 과정을 거치는데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은 생로병사 과정 중에서 최고의 절정기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대기 매물이라든가 본전 매물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주가가 못 오르는, 반대로 이제 못 오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 매물과 이제 본전 매물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매물이 없어지는 거죠. 네 번째,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관성이 작용해요. 관성이 뭡니까?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려 한다는 것이죠. 이 제실 이보모아라는 그 미국의 그 월가의 불곰이라는 닉네임을 썼는데, 제실 이보모아라는 아주 멋쟁이 명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시세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거죠.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매수와 매도와의 끊임없는 싸움이거든요. 싸움이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역학적인 힘의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죠. 힘에는 항상 관성, 가수요, 가속도 이런 것이 개입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관성과 가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다섯 번째, 역사적 신고가 돌파 종목을 우리가 사례를 봤더니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무난하고 가장 안정적인 게 사상 최대 실적이요. 상장일의 사상 최대 실적 구간에 접어드는 그런 종목이 역사 신고가를 돌파하고 짧게는 뭐 3배, 많게는 뭐 10배 이상 오래된 거죠. 그 다음에 펀더멘탈 실적이 받쳐주지 않더라도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기업들. 지금 미국에 보면 우리가 빵이라고 그러죠. 빵,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는 종목 있죠. 전기차. 테슬라는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 적자예요. 근데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무지하게 많이 올랐거든요. 아마존은 어떻습니까? 아마존도 무지하게 많이 올랐죠. 그런데 아마존의 퍼가 200배가 넘어 200배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맞으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는 성장성을 요구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성장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시대적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라든가 신물질, 신소재. 세 가지 공통점이 있죠. 모두 신자가 들어있죠. 존재하지 않았던 거인 거죠. 약도 신약이라는 것은 없었던 약이죠. 신물질도 마찬가지고 신소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회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거 이제 오이솔루션인데, 오이솔루션.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이솔루션 여러분 잘 아시죠? 5G의 핵심주 중에 하나죠. 광 트랜시버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죠. 실적도 무지하게 좋습니다. 하여튼 그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화살표 끝점이 대략 이제, 끝점에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그 대략 가격대가 2만원에서 거의 한 8만원대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2만원에서 8만원이니까 한 4배수 정도 급증한 거죠.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KMW입니다. KMW도 대표적인 5G 종목 중에 하나죠. 역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대략 한 15,000원 돌파해서 한 7만원 정도 부분까지 단기 급등을 해버리죠. 그 봉 차트, 월봉인데요. 월봉의 길이를 보세요. 길이가 굉장히 가파르죠. 신고가를 돌파하면은 대기 매물, 본전 매물이 없어지고 관성과 가수요가 작동하면서 주가의 저점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무선통신 기지국에 장착된 각종 장비나 부품을 생산한 업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KMW가 급등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일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일봉으로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모습이죠. 금년도 4월달입니다. 4월달. 15,000원이 15,000원에서 뭐 거의 7만원대까지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3월달에 4일 동안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한 2주 넘게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죠. 세워놓죠. 우리가 이건 흔히들 주가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래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가를 관리하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급감을 해야 돼요. 상대 거래죠. 이 앞에 대량 거래 대비 상대 거래가 급감을 하죠. 그러니까 적은 거래량으로도 매도세를 잘 통제를 해주고 제압을 해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7만원대까지 급등을 한 거죠. 자, KMW. 자, 이제는 매수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한 종목, 한 3종목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페스죠, 네페스. 자, 네페스 하면은 역시 반도체 소재 부품의 핵심주, 대장주, 선도주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네페스는 역시 그 비메모리,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비메모리 투자에 이제 올인을 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뭐 독과점적 지위를 이제 확보를 한 상태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거든요. 메모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메모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드디어 TSMC를 2030년까지 TSMC를 넘어선다라는 아주 그 당찬 각오를 갖고 있고요.
네페스는 잠시 후에 우리가 재무 상태를 보도록 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시장 맥락에 맞는 거죠. 왜? 환경이 4차 산업 환경에서는 역시 반도체 소재 부품, IT 소재 부품 이게 핵심이죠. 자, 그리고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첫 번째 눌림목 구간이에요. 첫 번째 눌림목 구간에서는 지금 과감하게 여러분들 배팅해도 됩니다. 지금 역사적 신고가가 대략적으로 한 2만 한 3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2만 3천 원 돌파해서 지금 3만 원대 초반밖에 안 돼요. 감각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이게 이런 그 IT 부품 소재 관련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시대적 흐름에 맞고 그런데 역시 그 네페스는 핵심 가치를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역사 신고를 돌파하고 그다음에 역시 그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투자를 이제 확대를 하면서 그 역사적 흐름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3만 원대 초반이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각적으로 보더라도 뭐 한 6만 원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돌파한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페스. 자, 네페스의 이제 그 재무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시간 관계상 매출액을 한번 좀 훑어보도록 하고, 매출액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을 보죠. 2016년도에 영업이익이 82억, 2017년도에 193억, 2018년도 작년에 218억,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578억입니다. 작년 대비 더블이 넘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뭐 5만원, 6만원은 반드시 돌파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020년, 내년도에 이게 한 700억 정도가 넘어간다 그러면 대박이죠. 그래서 역사 신고가를 돌파하고 지금 첫 번째 눌림목 구간인데 실적이 받쳐주는 거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여러분들 굉장히 유리한 가격대고요. 지금 장이 워낙 힘들어서 그렇지만은요. 지금 네페스 아까 우리가 열봉 차트 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장은 약세장이에요. 굉장히 경기도 침체하고 그렇지만 네페스 하나만 놓고 본다면 초강세장이죠. 초강세장. 우리가 장세가 안 좋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역사 신고가 돌파주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시세는 마치 그 시소의 법칙, 주가라는 것은 시소의 법칙하고 마찬가지예요. 한쪽이 오르기 위해서는 반대쪽이 반드시 조정을 받아줘야 돼요. 역으로 반대쪽이 조정을 받아야지만 한쪽이 크게 오르는 거죠. 지금 소재 산업재, 경기 민감주들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의 매기가 네페스 이런 쪽으로 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뭐 5G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5G는 매수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조금 뭐 부담스럽고 좀 어색하죠. 지금 저희가 지금 지금 오이솔루션을 사세요. 뭐 KMW 사세요. 이게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자, 네페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에서 100%는 여러분들 안심하고 올라갑니다. 자, 다음은 이제 SK 머티리얼즈죠. SK 머티리얼즈. 요즘에 최근에 애국 테마주 그러죠.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이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데 이거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에요. 붙어버린 거죠. 예?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 우리가 지금 D램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포함해서 마켓시가 70%가 넘는다고 하죠. 그런데 소재 같은 거 일본산 비중이 거의 80% 육박한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데미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지금 일본 수입하는 그런 소재 부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대체재들 이거는 우리가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고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 관련 소재 부품 산업이 한 단계 크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자,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대략 한 14만원대 돌파하고 위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주 지루한 박스권 구간을 보였어요. 박스권 구간을 보였는데 지금 2017년도서부터 계속 박스권이었어요. 거의 한 2년을 박스권 보였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오히려 경제 보복을 하면서 SK 머티리얼즈가 오를 수 있는 크게 도약하고 역사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환경이 제시가 됐다는 것이죠. 역사적 신고가가 대략 한 20만 원대거든요. 20만 원 여러분도 돌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비메모리 관리주에서는 다른 종목은 보지를 마세요, 여러분들. LOT 베쿰이라든가 LB세미콘 다 좋은 종목이 많은데 네페스 한 종만 보세요. 주도 주고 손도 준다. 주도주가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 들어올라요. 안정적이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애국 테마주. 우리가 반도체 소재 부품에 애국 테마주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반드시 SK 머티리얼즈 한 종만 사세요. 이게 결정적인 어떤 주도주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재무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매출액을 한번 보죠. 매출 4,600억, 2016년도에 4,600억, 그 다음에 2017년도에 5,100억, 2018년도에 6,800억, 올해 예상 그 매출액이 7,700억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그 경제 환경 속에서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아래 보면 영업이익이 2017년도에 1,400억, 2018년도 작년에 1,800억, 올해 예상 영업이 2,200억이에요. 이게 주도주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주도주. 우리가 꼭 실적에 집착할 필요는 없겠지만, 시대적 흐름에 맞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핵심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그렇죠. 차트 완성도도 굉장히 높고,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자,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매물 부담도 아직 물론 이제 그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네페스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죠. 네페스는 돌파한 상태고, SK 머티리얼즈는 20만 원대가 강한 저항선을 작용하고 있지만, 일본 경제 보복이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애국 테마주가 이슈화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삼성 SDI죠. 삼성 SDI. 삼성 SDI도 중대형 2차전지죠. 자동차의 2차전지가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다른 쪽 뭐 2차전지라든가 다른 사업부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중대형 2차전지 쪽에서 돈을 계속 까먹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작년이죠. 자, 펀더멘탈 한번 보도록 하죠. 재작년이죠. 2017년도에 흑자 전환되고 작년도부터 매출과 실적이 급증하게 됐어요. 즉, 중대형 2차전지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됐다고 보면 작년도서부터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삼성 SDI 이런 종목이 좀 대형주고 조금 무겁기는 하지만 시장을 우리가 이끌어 나갈 중추적인 어떤 주도주로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당연히 매수 관점이고 특히 대형주 선호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삼성 SDI에 반드시 보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는 일봉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는 대략 18만 원이에요. 18만 원. 지금 한 13만 원대 있는데 자,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 중에서 4차 산업혁명과 맥락을 같이 괴를 함께 하는 거죠. 카카오는 여러분들 지금 전 국민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 국민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커뮤니티 중에서 커뮤니티 최고의 어떤 플랫폼이래요, 플랫폼. 예? 우리가 아마존도 플랫폼이고 유튜브 뭐 결정적인 플랫폼이죠, 유튜브. 근데 카카오는 수출이 없어요. 내수주예요, 내수주.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그렇기 때문에 외풍, 대외적인 어떤 불확실성에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카오도 여러분께서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아울러 저희가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 또 배전의 노력으로 좋은 컨텐츠를 많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